일단 그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 그 어디 가나 이제 좋은 대학원들이 당연히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든 좋은 대학원일수록 좀 더 높은 점수와 높은 스펙을 요구하는 건 사실인데요. 어쨌거나 대학원이란 개념 자체가 도제 시스템, 소위 얘기해서 교수님이 석사와 박사들을 키워내는 또 같이 공동 연구하는 뭐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을 알고 나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요. 결론은 그 연구실에 가서 그 어떤 연구 어떤 걸 할 건지 그리고 그 교수님이 나를 뽑아주기 위해서 또는 내가 이 연구를 위해서 또는 내가 이런 그 학교에 이런 연구를 위해서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어떤 상식적인 거에서 굉장히 많이 그 도움이 돼요.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게 그것은 최고의 대학원도 마찬가지고 뭐 그 대학원을 뭐 순위를 나누자는 건 아닌데 지금 가고자 하는 울산과학대학원도 그렇고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데 선생님이 아예 그 딱 대놓고 좋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진정 가고 싶으시다면 이 대학원들을 가려면 당연히 충분히 가실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동으로 바로 옮기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적미적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그 우리나라 그 교수님들이 되게 그 조교분들도 그렇고 다 착하고 좋으세요. 그래서 가서 자기가 이 대학원의 이 랩실에 왜냐면 이 전공을 안 써주셔갖고 어떤 전공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전자전공이다 그럼 전자전공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다들 그 친절하게들 알려주시고 실제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그런 것들이 도움이 더 많이 될 때도 있어요. 사실 그 말씀하신 대학원들에서는 오픈 랩실이라고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그 랩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연구실을 공개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 또는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꼭 그 연구를 아니더라도 학업 계획서를 써서 그 연구를 하고자 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존 연구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내 연구 방향이 교수님 눈에 띄어서 그런 연구를 다 지원받아서 할 수도 있죠. 근데 후자는 많지는 않고 보통 전자들이 많고 지금 말씀하신 대학원들은 대부분 국책으로 굉장히 많은 지원금들을 받고 지금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그런 대학원들이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 레벨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본인이 그 이 분야에서 연구하고 싶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잠깐 생각하면 지금 가보려는 게 울산과학대학원하고 이제 광주과학대학원 정도인데 이제 뭐 전공은 뭐 계열의 전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이런 계열만 해도 좀 이제 경영이나 이런 거하고 달리 아예 모르는 대학원을 가는 건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전기전자를 나왔는데 뭐 다른 곳 약간의 다른 곳은 뭐 가능할지 모르지만 뜬금없이 뭐 경영학과 나온 친구가 이쪽으로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마 또 다른 어떤 그쪽으로 갈 만한 어떤 그 자료가 있지 않는 한은 좀 쉽지 않고 좋지도 않고요. 입학 전에 결론은 뭘 챙겨야 되느냐 그러면은 선생님 그냥 말씀 주면은 입학 전에 꼭 연구실을 방문해 보세요. 아까 그 노란색으로 체크해서 연구실을 꼭 방문을 해서 그 랩실에 방문해서 자기 연구 분야에 대해서 미리 알아도 보고 그런 어떤 대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정말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밤새는 대학원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실제 왜냐면 이과 계열들은 이제 연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또 선배들한테 어떤 생활을 하는지도 물어보고 그래서 정말 가면은 잘 해줘요. 그래서 꼭 연구실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인 영어들을 대부분 요구하는데 7, 800 이상 요구를 해요. 근데 공인 영어는요. 사실 이 노란색 한 두 개가 되면은 공인 영어는 졸업하기 전까지만 내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인 영어를 이렇게 맞으면 된다고 말씀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뭐냐면은 1번하고 4번 지금 선생님이 이제 설명해드린 요 두 가지가 되면은 나머지는 조금 보완이 좀 가능한 게 사실 그 대학원 뭐라 그럴까요? 그 전형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공인 영어가 현재 안 볼 수는 없어요. 공인 영어를 보긴 봐야 되는데 이 공인 영어가 좀 약하다. 그러면 이런 것조차도 연구실에 방문해서 선배님들이나 교수님들하고 의논을 하면은 충분히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졸업 전까지 왜냐하면 졸업 학점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졸업 학점을 맞추겠다라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충분히 이런 것들이 하고 실제 그렇게 해서 입학한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점은 이건 좀 중간 정도라고 그럴까 학점은 좀 3.5 정도는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미만으로는 좀 이과 계열은 좀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계획서 이게 가장 또 중요해요. 정말 본인이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 또는 이 지금 랩실에 맞게 어떤 연구를 또 본인이 맡아서 할 수 있는가 또 이 랩실에 맞는 연구를 같이 하고 싶은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양태가 되냐면요. 입학 전에 꼭 오픈 랩실 행사가 있을 때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방법으로 그냥 그 찾아가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교수님들이 뭐 바쁘셔서 일일이 만나 주실 수는 없겠지만 운이 좋으면 교수님도 만나실 수 있고요. 대부분 조교나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려주고 심지어는 뭐 본인들이 다니는 어떤 그 같은 꼭 1년 선배잖아요. 그런 그 조교들이 그런 친구들이 잘 알려줘요. 그런 다음에 또 공인용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려도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잘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학점은 요 정도 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구계획 서는데 이 노란 거 얘기한 것처럼 연구실에 방문해서 나하고 맞는가를 먼저 보고 또 그래야 또 그거에 맞는 연구계획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구계획서 역시도 또 어떤 그 쓰는 방식이 막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일정한 물론 이제 틀은 있지만 그 연구계획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이 지금 몇 학년인지 안 써줘서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현재 학점이 3.5 이상 될 것 같거나 앞으로 만들 4학년 재학 중이네요. 4학년 재학 중이라 학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3.5 이상 되고 공인영어는 좀 딸리지만 어쨌든 공인영어 좀 시험을 좀 봐서 어쨌거나 공인영어를 어느 정도까지는 좀 가고 한다는 상태에서 어, 입학 전에 연구실을 방문하고 연구실을 방문해서 또 연구실을 또 한 번 방문하게 되면 또 자꾸 방문하게 돼요. 왜냐면 뭐 잘해주시니까 자꾸 방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또 그 연구실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도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운이 좋은 교수님도 뵐 수 있고, 그래서 연구계획서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가면은 대학원은 입학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심지어는 그 최상위 대학원도 마찬가지고 학점하고 공인영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스펙으로 요구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연구실 전에 그 랩실에 가서 연구실을 방문하고 실제 그 인사드리러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그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 과제를 하는지도 모르고 전형을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좀 화공학 뭐 화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뭐 다른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연구 계획서를 완전히 다른 데로 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최악의 경우를 좀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쨌든 그 어떤 연구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원 입학은 오히려 입사 시험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사하기 전에 삼성에 들어갈 친구가 또는 뭐 LG에 들어갈 친구가 LG가 뭐 만드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현재 뭐의 역량이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LG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은 뭐 저같이 학원을 하겠다, 입시 전략을 짜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LG에서 전혀 그런 분야를 하지 않고 아무리 그 분야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각광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처럼 본인이 들어갈 회사를 본다 이런 개념으로 연구실에 미리 방문해서 그 사회적으로 좀 어떤 그 뭐 역량을 좀 발휘해서 그 친구들한테 미리 그 선배들한테 좀 물어보고 그 방향에 대해서 또 자기가 또 가보면 의외로 대학원들에서 본인을 컷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대학원을 컷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광주 대학원에 갔더니 너무 나하고 딱 맞는 걸 연구를 한다. 그런데 울산과학대학은 나하고 연구를 좀 조금 안 맞는 걸 한다. 이러면은 광주대학원을 가야겠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의 답을 이렇게 드리려고 해요. 일단 연구실을 가봐서 두 대학 중에 어느 대학이 더 좋은지는 본인의 성향에 맞는 게 좋아요. 이게 뭐 어느 게 딱 좋다, 어다 이런 것보다도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곳에 가서 연구를 해야지 좋은 연구 성과가 나오고 그래야 이 나라 이공대 발전도 있고 본인 스스로도 가서 연구를 잘할 수가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연구 방법을 꼭 하는 연구를 하고 둘 다 비슷한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저기 다시 한번 질문 주세요. 왜냐면 두 대학 다 붙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붙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고 혹시 뭐 좀 이게 날짜가 겹치지 않는 한은 뭐 그런 게 아닌 이상 일단 두 대학원 자체가 특별히 다른 걸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뭐 준비를 하거나 이제 편입처럼 한쪽으로 올인하는 게 좋은 전략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특별히 그럴 필요는 없고 그 위에 대학원까지도 다 마찬가지. 소위 그 지금 말하는 이 대학보다 위에 대학원들도 예를 들어서 뭐 정말로 서울대 대학원을 가고 싶어도 그 랩실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평점과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 챙겨보고 이렇게 하는 순위가 가장 좋고 그것이 회사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이 그것이 바로 학생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열정이에요. 그 열정을 보여드려야 되고 열정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실력은 이제 그 채워 나가면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인영어하고 학점 정도가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하여튼 연구계획서 작성하기 위해서 입학 전에 연구실 꼭 방문해라 이런 게 순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대학원 친구들한테 말하는데 입사 면접 보는 식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입사 면접 보려면 꼭 그 회사 한번 가봐야 되겠죠. 어떤 거 만드는지 꼭 그렇게 생각하고 가 보면은 입사 면접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떨어뜨려야 되니까 불친절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대학원 다니시는 학교에 계신 분들은 다 친절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꼭 방문을 하셔서 미리 본인의 어떤 미래와 이런 것들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